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청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정책을 만들 수 있나라고 이야기 넘어가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청년 수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수당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처럼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청년 수당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제 제공하고자 했던 것은 새 꿈을 꿀 시간 또는 미래를 준비할 또는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를 하단에 좀 더 작은 글씨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서울 청년의회에서 최초로 제안이 됐어요. 서울 청년의회에 관한 내용은 제가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려 했는데요. 청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간은 이제 간접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좀 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흐름으로 2015년 처음 청년수당이 제안이 됐고요. 여기 죄송하지만 PPT에 숫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 두 번째에 보면 2016년에 처음 참여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의 참여자를 선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여기도 죄송하지만 직원 취소가 아니라 직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이제 명명으로 수단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2016년에 처음 지급되었던 청년 수당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2017년 다시 이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었고 2017년 6월 다시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청년 수당이 이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자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참여자가 이제 초기보다 약 4배 정도 이제 증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만들어졌던 과정과 장면을 좀 사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 사진이 2015년 이제 서울 청년의회예요. 이 공간이 실제로 서울시 의회 공간인데요. 이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에서 청년의회라는 이제 형태를 통해서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했어요. 이 청년의회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이 청년의 목소리로 행정에 이제 제안이 됐고요. 요 이제 청년의회 사진을 한번 공유드리고,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청년 수당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직권 취소가 되었을 때 왼쪽에 보시는 이제 포스터 같은 것이 이제 서울시나 이제 서울시 곳곳에 이제 붙여지게 됐는데요. 청년의 삶까지 직권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직권 취소된 청년 수당의 이제 1년의 시기를 좀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사진이 지금 다소 어둡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청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했을 때 그 돈으로 이제 청년들이 뭐 담배를 사거나 뭐 유흥업소를 가거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청년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과 이제 일련의 이제 그 목소리를 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같이 공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희망2배 청년통장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희망2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자립 의지가 있고 일을 하는데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매달 이제 소액의 금액을 적금하면 그 금액을 이제 서울시나 민간 후원기관금이
적립한 금액만큼 채워줘서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시즌 2, 이제 당시에는 청정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거버넌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생활 안정망 테이블에서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이제 제안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이 2년 뒤에는 실제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진으로 한번 보면 왼쪽에는 당시에 이제 청년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거버넌스 모집 포스터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당시에 참여하셨던 이제 청년분들 이제 사진이고, 위에 보면 이제 날짜가 나와 있죠. 2015년 8월 19일.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정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까지 대표적인 청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유튜브도 같이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진영님이 강사님과 담당자님이 당황하셨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긴 했겠지만 저희가 처음 해보는 시도여서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 잘 들리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제가 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도 읽으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사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취업 날개 서비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이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이제 빌려드리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2016년 청년의 일자리 문과에서 제안된 정책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지원 대상의 규모가 매우 작았고 이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이 필요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정책 제안으로 실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서울시 당시 의회 이제 의원분과 함께 개정을 했고요. 이것도 넘어가서 이제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이제 청년의회에서 정책이 제안이 됐고, 사진이 살짝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이제 당시 서울시 의회에서 함께했던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이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는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중력 지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이제 청년 공간, 대표적인 청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뭐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제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와 같은 이 정책 또한 청년들이 이제 청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진행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우선은 제가 사례로 나눠드리는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사례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는 청년 자율 예산제라는 이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 자율 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시 예산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 권한을 나누는 정책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이제 청년들한테 직접
이양했을 때 청년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권한을 청년에게 나눈 사례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500원의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확보해서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 편성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1년 동안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울시의 청년참여기구에서 많은 시민위원들이 수기와 토론, 공론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게 필요한 정책들로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청년자율예산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이 올해 새롭게 집행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왼쪽부터 이제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대를 받았던 정책이요. 해당 정책 같은 경우는 실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이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주거분과에서 정책이 제안되었고 여러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올해 이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하단에 보시면 청년 인생 설계 학교가 이제 청년 인생 설계 학교라는 정책도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정책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뭐 졸업 후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어떤 생애 주기를 겪으면서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정책이 제안되었고 해당 정책에서는 다양한 이제 자기 진로나 자기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여러 정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안으로 직장인들도 자기 인생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그 직장인 진로 탐색 그 정책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청년 인생 설계에서 워크앤라이프라는 코스로 실제 이제 직장을 구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진로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청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제안이 됐고요. 오른쪽의 하단에 보면은 마음건강 같은 사업도 많은 청년들이 공감대를 얻어서 많은 청년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 청년 포털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환기시키고 그거 공공으로 이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서 이제 해당 사업이 이제 지원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른쪽 위에 같은 사람이라는 포스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인권문화 행사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생 다양성 분과에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청년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장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이제 이미 진행되었던 행사인데요. 청년들이 이제 실제 인권 행사를 기획해보고 다른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사로 초대하거나 이야기 나눠볼 시간으로 이제 정책이 제안됐고요. 사례 6번 같은 경우는 청년 자율 예산제라는 실제 청년들이 예산을 편성해보고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사업들이 실제 이제 집행되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청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나눠주셔서 그 질문을 같이 좀 나눠보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민철님 청년수당 작년에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진영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세연님이 청년수당, 희망2배 청년통장,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하고 계신데요. 아마 지금 앞에서 민철님이 청년수당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년수당은 대표적인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정책을 통해서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정책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약 90%대로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요. 희망2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제 그 인원보다 지원 대상 규모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해당 정책은 규모가 더 확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당장 무료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체감하기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 정책도 제 주변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실제 이 정책을 통해서 면접을 정장을 빌려서 면접을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들이 지금 서울시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책들은 실행 후에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은가요? 했을 때 제가 이제 전체 만족도 조사의 어떤 설문조사를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저 또한 이제 청년으로서 보면은 많은 만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만족이 높은 이유는 누군가 만들어준 정책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자기가 일상에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한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